그 대충 이런 내용이죠. 여름에 유아들이 이제 수영장을 많이 갑니다. 수영장을 많이 가가지고 여기 뭐 소아마비가 잘 이제 전염되는 환경인가 봐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의대생도 있고 그 교수님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쪽 부분 이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소아마비 그러니까 온도 때문에 사람들이 더워서 수영장을 많이 가는데 수영장을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수영장에서 좀 잘 전염이 되는 이제 요러한 병이 반응 수치가 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한 반응 수치 같은 게 이제 좀 높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온도가 높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제 많이 먹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얘하고 3점도를 같이 그려보면은 양의 코릴레이션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일단 언뜻 상상은 잘 안 갈 텐데 한번 이러한 상황을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책을 읽고 상상을 하면서 그냥 예제를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에 이제 수영장을 가고 소아마비 방수치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건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도하고 이제 소아마비 그다음에 온도하고 아이스크림 수영장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 되겠고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건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요렇게만 관측을 한 거예요. 어떤 연구 목적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소아의 반응 수치나 요 두 개만 관측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 그냥 제가 마음대로 데이터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 온도를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5.2 이렇게 쭉 넣고 넘파이 어레이로 만들었어요. 값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의 값을 넣어서 이제 온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랜덤으로 변수를 뽑았는데 12개를 뽑고 분산을 이제 5 정도 해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세일즈죠. 그러니까 세일즈는 그 판매량은 20 더하기 2 곱하기 온도 플러스 오차 뭐 이러한 식으로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 첫 번째 값을 뽑으니까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랜덤으로 뿌려진 오차 이렇게 보면은 이제 랜덤으로 뿌려진 오차가 8이다. 그래서 요 공식에 따르면은 판매량은 20 더하기 2 곱하기 온도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7. 이게 아이스크림 판매량인 거죠. 7.7을 판매했다고 칩시다. 원래 이제 정수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냥 소수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값을 얻을 수 있을 테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보니까 온도가 이제 마이너스 10도 근처일 때 추울 때는 아이스크림을 이제 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가지고 판매량이 좀 저조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올라갈수록 막 갑자기 이제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엄청 이제 늘어나는 되게 상식적인 상황이죠. 두 번째 상황은 그러니까 아, 뭐 요것도 3 정도니까 한번 코릴레이션 생각해 볼까요? 코릴레이션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이 요렇게 점선을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1, 2, 3, 4분면을 만든 다음에 보면은 1이랑 3 쪽에 이제 점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온도는 정비례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숨어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소아마비 반응 수치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다고 칩시다. 얘는 이제 30 곱하기 0.5 곱하기 이제 온도 플러스 오차 요러한 관계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는 위에서 이미 여기 저장을 해놨고 제가 아까 그 손으로 일일이 쳐갖고 만든 12개의 값을 가진 넘파이 어레이 있죠?
그거 곱하기 0.5 플러스 이제 또 새로운 오차를 만들어 가지고 30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소화마비 반응 수치가 증가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실제로 그 책에서 벌어진 상황이죠. 이제 실제 리얼에서 대충 이러한 모델로 이제 사람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보니까 어때요? 코릴레이션이 양수죠. 이렇게 쪼개면은 뭐 1이랑 2, 4분면이랑 4, 4분면에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1, 3에 이제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직선 근처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으니까 코릴레이션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고 양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온도가 이제 소화마비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 잘못된 초기 연구에서 그 책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초기 연구에서 이런 식으로 관측을 했단 말이죠.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건 이제 온도에 의해 가지고 얻어진 값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화마비 반응 수치 요것도 이제 온도랑 연관되어서 얻어진 값인데 얘하고 얘의 산전도를 그려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20 정도이면 추운 날이었겠죠? 그럼 추운 날은 소화마비 반응 수치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힐 것이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되게 많은 날, 그러니까 뭐 80 정도 이렇게 판 요런 곳은 여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수영장을 많이 가니까 반응 수치가 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산점도로 그려보니까 직선 근처로 뭔가 점들이 퍼져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딱 산정도로 보고 이거는 그 X하고 Y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것 같다. 딱 보니까 선형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 하고 이제 그 뭐 회귀 분석 이런 게 있거든요. 회귀 분석 같은 거를 막 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세워요. 그래서 이게 그 Y를 그 질병으로 두고 뭐 베타 제로 베타 원에 뭐 아이스크림 플러스 입실론 요런 이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타 제로하고 베타 원 잘 추정하면은 우리는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소아마비 사이에 어떠한 이제 릴레이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수식전개를 쭉 하거든요. 일단은 틀렸죠. 그냥 딱 봐도 틀렸죠. 수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소아마비 반응수는 관계가 이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왜 틀렸냐면은 두 변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어도 그 실제 원인은 그러니까 두 변수가 이제 서로 이제 원인 결과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두 변수 사이에 인과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변수와 그 두 변수가 인과성이 있어가지고 두 변수 사이에는 사실 그냥 상관성만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과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 이제 흔하게 뭐 아마 이제 뉴스에 곧 나올 건데 사용되는 이제 소재는 그 강남에 사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잘 봤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특정 그 지역을 뭐 당연히 학교에서 선호하는 거는 아닐 테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숨은 거를 잘 보고는 분명히 이제 강남에 살면은 수능을 잘 볼 것이다.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숨은 원인들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사교육에 많이 투자하니까 그 대학을 잘 갈 거다. 이러면은 이제 사교육비라는 이제 숨은 원인이 있을 거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뭐 직업이 이제 다 이제 고소득 직업이 많다 보니까 원래 이제 부모들이 똑똑할 거야. 그래갖고 애들도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으로 은닉 변수를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는 건 이제 확실한데 그 밑에 숨어 있는 은닉된 변수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게 그 온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아마비 반응 수치라고 했는데 요거보다 좀 더 크리티컬하게 와닿는 예제가 그 날이 더우면 사람들이 계곡 같은 데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익사자 수가 많을 겁니다. 빠져드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날이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소화마비가 걸린다는 주장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주장이랑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산점도 그리면은 양의 콜리레이션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이제 잘못됐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겠죠? 온도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로 통제한다라는 거는 온도가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비슷한 여름만 이제 딱 놓고 이제 여름 기간만 통제를 하고 비교를 하고 겨울은 겨울끼리 통제를 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온도 같은 걸 이제 통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통제를 했을 때도 만약에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랑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어떤 이제 관계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많이 드는 예제인데 그 인구가 이제 많으면은 교회도 많이 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전주에는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개 있다고 칩시다. 그냥 제 마음대로. 그다음에 전주에는 이제 범죄 건수가 몇 개 있죠?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한 100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서울은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한 200개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범죄는 한 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산은 뭐 한 이 사이쯤 있겠지. 80이라고 칠까? 그럼 한 뭐 405,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찍어놔요. 전국적으로 관측치를 다 찍어놓으면은 이거를 갖고 산전도를 그립니다. 이 산전도를 그리면은 이러한 네모의 산전도를 그린다고 치면은 전주는 여기쯤에 있겠죠. 20,100. 그렇죠? 서울은 이쯤에 있겠죠. 그다음에 부산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그 교회수 여기에 범죄 건수를 하면은 3점대로 뿌리면은 교회 수하고 범죄 건수하고 양의 코릴레이션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코릴레이션을 가지니까 그 너희는 이제 뭔가 이제 인과성이 있다. 인과성이 있다라는 거는 교회를 지으면은 범죄를 많이 이제 저지를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러한 주장은 틀렸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은닉되어 있는 게 인구죠, 인구. 인구가 많으면 교회도 많이 짓고, 인구가 많으면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인구가 이제 은닉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교회가 많을수록 범죄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주장이 맞으려면은 전주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다른 지역들 있죠. 다른 지역들끼리 이렇게 인구수가 비슷한 지역들끼리만 모아갖고 뭐 예를 들어 전주, 뭐 진주,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 청주 요런 사이즈의 도시들을 이제 쭉 모아가지고 산정도를 찍어봤는데 그래도 양의 코릴레이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아이스크림이랑 소화마비가 진짜 관계가 있으면은 온도가 이제 비슷한 그룹끼리 이제 묶었을 때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도가 이제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온도별로 이렇게 소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추운 쪽, 이게 이제 더운 쪽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 6개만 보면은 이게 여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요러한 템퍼러처에 해당되는 애들의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소화마비 방수치죠. 요거만 이제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 뭔가 이제 양의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처럼 그 뚜렷한 직선 관계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뒤에 있는 6개입니다. 이것도 양의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쵸?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까처럼 뚜렷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억지스럽죠 예제가. 그러니까 데이터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거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냥 소개한 거고 좀 더 그럴듯하게 데이터를 정성껏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제가 전주시에 있는 기온들을 이제 쭉 긁어왔고요. 요건 이제 실제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평균 기온만 선택해왔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선택을 해왔고, TEMF라는 변수로 받았어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제가 받은 TEMF는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많은 자료가 있고 관계식은 똑같아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온도 곱하기 2 플러스 오차 이렇게 아까랑 이제 똑같은 식이죠.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그려봤습니다.
그냥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데 점들이 좀 많이 찍혀 있는 거죠. 온도가 좀 더 이제 그럴듯하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온도하고 소화마의 반응 수치가 영향이 있을 때, 이것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우리가 이제 관측한 상황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요거를 산점도를 그려봤다는 거잖아요. 책에서. 요거를 그려보니까 양의 코릴레이션이 있네요. 되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내가 온도가 뭐 아예 이제 똑같은 나는 이제 몇 개 없을 테니까 대충 뭐 25도보다 이제 높은 날들 요런 날들만 뽑아갖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걸면은 어떤 건 트루고 어떤 건 이제 펄스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 중에 온도가 25보다 큰 애들만 트루가 나오고, 그 트루에 해당되는 아이스크림 판매량들만 생기게 플러시 되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하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양의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죠. 그냥 요거는 코릴레이션과 하면 요렇게 하면 1, 2, 3, 4분면에 골고루 점이 퍼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금 했던 거를 이제 다시 그리면 요거는 요게 이제 방금 했던 그 여름만 이제 뽑아가지고 그린 것이고, 이거를 전체 그림이랑 같이 겹쳐 그리면은 코드가 좀 복잡한데, 요게 이제 숨어있는 상황들 1, 2인데, 우리가 이제 관측한 자료는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상황 1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온도와의 관계, 그쵸? 요게 숨어있는 상황이고, 요것도 이제 온도하고 소화의 반응 수치의 관계, 요런 게 이제 또 상황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두 개를 지금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본 산점도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소화마비 반응 수치의 관계를 플러스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온도가 25도보다 큰 것만 뽑아가지고 플러스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뽑은 게 아까 이러한 산점도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1, 2, 3, 4분면에 골고루 값이 있으니까 얘는 코릴레이션 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코릴레이션을 이제 파악을 할 때 대충 이제 이러한 마음속에 언더라인 펑션을 그려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세선이 이제 이렇게 양수로 나오면은 일단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면은 양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고, 요거는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 추세선 같은 걸 그으면 이런 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울기를 보고도 대충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도를 여기 있는 거를 구간별로 다 나눠요. 구간별로 나눈 다음에 색깔을 입혀갖고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5도보다 이제 큰 곳만 이렇게 시각화를 했는데, 요쪽은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추운 날이겠죠. 추운 날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낮고, 질병 수치도 낮을 겁니다. 소화의 방 수치도.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그림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려진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거에만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구간별로 나누고 싶어요. temp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pd cut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4개의 구간별로 나누어지고, 각 구간은 마이너스 12도에서 7.675도 사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30.0도까지 이제 올라간 적도 있네요. 그렇게 이제 4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만약에 좀 이제 작게 나누고 싶으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저는 한 7개 정도로 세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25도에서 이제 30도가 이제 마지막 구간에 떨어져 갖고, 아까 우리가 25도보다 큰 것,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랑 적당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러한 어레이를 df assign df 만들다가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는 df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하나의 열을 추가해 가지고 제가 temp underbar cut 이라는 이제 변수를 추가로 만들고 여기 있는 변수를 이제 이러한 그룹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0.05는 요 그룹 안에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19.9도는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룹별로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형인 변수를 제가 카테고리화 시켜갖고 범주형처럼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하나 이제 올려놓고 이 그냥 빈 도화지 위에 제가 이제 하나씩 뭔가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일단 포인트는 이제 스캐터를 추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축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온도, 그 다음에 Y축에는 온도가 아니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지. X축은 아이스크림. 이러한 이제 산점도를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이 점들의 집합을 그냥 제가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포인트를 더하면은 이렇게 산점도가 그려지게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은 정보가 2차원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는 이 반응 수치, 소화마의 반응 수치인데 변수를 하나 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를 그룹별로 묶어갖고 템퍼러처 컷이라는 제가 변수를 새로 만들었고 그 범주형 변수를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TMP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이러한 점들이 아까 보이게 되고 제가 이제 수동으로 열심히 해갖고 그린 요 그림이죠. 요 부분이 보이게 되고 이게 그룹별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진해서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투명도를 살짝 조정을 해주면 돼요. 뭐 이런 거는 자잘한 스킬이니까. 자, 그러면 조금 진하게 합시다.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마음의 눈을 싹 떠가지고 노란색만 보고 이거 코릴레이션을 상상해 보세요. 코릴레이션이 빵이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요쪽 한 이제 초록색쯤 요점을 보고 코릴레이션을 상상해 보면 이것도 빵이겠죠. 잘 이제 보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각각의 추세선을 그려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제 하나 만들 거고 똑같이 하는데 지옴 스무스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도화지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도화지처럼 빈종이만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아까 포인트를 추가를 하니까 포인트를 이제 만들고 추가를 하니까 그 위에 겹쳐 그려졌잖아요. 라인을 만들고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라인이 겹쳐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 그룹별로 제가 추세선을 만들어 가지고 대충 그어본 건데 추세선들이 이제 다 이제 평행하게 되어 있죠. 평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코릴레이션 값이 이제 0 근처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거하고 내가 만약에 점이랑 같이 보고 싶으면 요거 세 개를 이렇게 그냥 합쳐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점들 위에 추세선이 그려지게 되고 이 노란색 점들에 대해서 추세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라색인지
뭔지 하여튼 그러한 색깔들에 대해서 추세선을 그리니까 또 이제 플랫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전체 추세선을 그리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게 되겠죠. 전체 추세선도 그려볼까? 이때는 X, Y를 하고 색깔별로 추세선을 그리는 옵션을 빼주면 되겠지. 전체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룹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의 코릴레이션이 있어. 근데 이거를 온도별로 그룹화해서 보면은 거의 이제 플랫하다라는 거는 코릴레이션이 0에 가깝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갖고 아이스크림이랑 그 소음압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죠. 되게 이제 행복한 결말입니다. 온도를 통제하니까 아이스크림이랑 이제 질병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연구를 이상하게 했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소아마비를 유발한다. 이런 되게 이상한 결론이 나올 뻔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온도라는 은닉되어 있는 변수, 제가 이거 그냥 편의상 흑막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흑막이 있어갖고 그 흑막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소아마비 반응 수치도 올려버렸잖아요. 그 흑막을 찾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온도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그러니까 온도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 온도가 소아마비 반응 수치에 영향을 줘갖고 얘하고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지만 얘 둘 사이에 인과성이 있는 건 아니었어 라는 되게 이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결국에는 흑막을 고려한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다른 변수를 찾아갖고 그 변수의 값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살펴본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전체 데이터 있죠. 이 전체 데이터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갖고 서브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구해요. 온도가 비슷한 그룹끼리 부분 집합을 구하든가 이렇게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부분 집합 사이에 어떠한 이제 관계가 내가 이제 처음에 가졌던 의심한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지 부분 집합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런 거를 보는 건데 이거는 잘 보니까 부분 집합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갖고 기울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온도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흑막이 있어가지고 내가 서브 세팅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 온도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흑막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그룹핑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다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흑막이 온도 하나뿐이라는 이제 보장이 어디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애들이 뭐 어떤 특정 대학에 이제 많이 가는데 그게 뭐 사교육비라는 흑막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유일한 흑막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다른 흑막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흑막을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뭔가 이 결과가 뒤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서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울기가 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점점.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뭐 제2의 흑막이 있고 제3의 흑막이 있고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이 주장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이론적으로 일단 디펜스 하는 방법, 이론적으로 디펜스 하는 방법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흑막을 내가 다 고려를 했어. 모든 변수를 그냥 무한대로 이제 다 고려를 해가지고 다 고려를 했는데 내가 코릴레이션 값을 구했고 그러면은 그 값이 예를 들어서 0.9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양의 상관관계를 갖도록 0.9 정도 나왔다고 치면은 그때는 코릴레이션 이꼴 코잘리티예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이꼴 그냥 인과성입니다. 그때는 이제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흑막을 다 고려했는데도 강남 사는 애들이 뭐 특정 학교에 이제 그 수능 점수가 높다. 그러면은 수능에 무슨 강남 애들만 점수를 잘 주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제 인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흑막을 다 고려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 이게 이론적인 내용일 뿐이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누가 증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론적으로 모든 흑막을 고려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험계획법인데 아마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담배를 피면은 폐암에 이제 걸릴 그런 위험성이 되게 높은데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는 없죠. 증명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담배를 이제 핀 사람들 환자들 담배를 이제 맥 얼마 정도 폈냐, 그다음 폐암 뭐 수치 이런 걸 하면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뭐 그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 수치가 높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서 뭐 그 특히 뭐 강부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10분 일하고 5분 담배 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되게 특수한 열악한 환경에서 피다 보니까 폐암에 이제 좀 노출이 되는 그런 게 높고 근데 이제 그 담배를 이제 우연히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폐암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사실은 그 강산에 있는 먼지 때문에 폐암이 생긴 건데 담배 때문에 폐암이 생긴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유일한 원인인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뭐 소득이 좀 낮아가지고 건강에 좀 덜 신경 쓴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폐암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다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코릴레이션 있고 코잘리티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면은 실험계획법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실험계획법을 하는 방법은 랜덤으로 사람들을 뽑아요. 랜덤으로 사람들을 뽑고 한 그룹은 담배를 피게 합니다. 한 그룹은 담배를 피지 않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변수를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변수도 고려되고 이러한 변수도 랜덤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모든 변수들이 이제 골고루 고려되어 갖고 그러한 이제 특정 그룹에 몰려있는 이상한 그 편향성이 줄어들어서 마치 이제 모든 그룹을 고려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난다. 그리고 그러한 실험자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수령을 빨리 하겠죠. 이론적인 값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딱 들어봐도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에선 가능하고 어떤 케이스에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좀 대안적으로 나오는 되게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그룹이 있는데 요즘은 데이터를 사람들이 스스로 막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들이 최대한 비슷한 그룹끼리 뭉쳐가지고 그 비슷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비교를 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변수를 이제 고려할 수가 없고 모든 변수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은 그냥 환자의 담배 피는 횟수, 그 다음에 폐암 반응 수치 요거 두 개만 있지 뭐 나이니 아니면 살아온 환경이니 소득 수준이니 교육이니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데이터 중에 비슷한 애들을 묶어버립니다. 요거를 이제 매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마치 또 이제 그 은닉되어 있는 변수들이 또 뭉그러지는 그러니까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런 분석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계획법이 좀 옛날 방식, 옛날 방식이고 인가추론이 요즘 좀 뜨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계획법은 깔끔하긴 한데 실험을 실제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고 인가추론은 그 요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좀 약간 활용해 가지고 인가성을 잘 추론해 보자라는 내용이죠.